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8주에 걸쳐가지고 노동법 1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동법 1, 노동법 2, 사회보험법, 경력, 민법 5과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노동법 2가 점수 받기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이 노동법 1이 점수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5과목 중에서 민법이 좀 힘들지만 노동법 1과 노동법 2에서 다른 과목에서 까먹는 점수를 보충해야만이 1차를 무사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1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가지고 11가지 법률에서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약 15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법에서 각 한 문제씩 출제되게 됩니다. 전체 범위로 본다면 상당히 많지만은 시험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전체 내용을 설명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따로 중점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노동법 1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1절 근로권. 근로권에 관한 문제는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로권은 헌법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헌법 32조의 법 조문을 위주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조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근로권의 법적 성격이라든가 근로권에 관한 판례의 내용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32조의 조문과 이 근로권에 관한 몇 가지 판례 정도만 알아두면은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권이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일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로의 권리를 일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근로권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가에 대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칠 때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나이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32조에 반하게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시험 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죠.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반 직장에서도 차별 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로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로권의 주체. 우리 헌법 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은 개개인인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근로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입니다. 우리가 노동법 2에서는 노동상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노동상권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집단, 즉 노동조합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법 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것인데 주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 즉 노동조합이 권리의 행사 주체가 됩니다. 반면에 근로권은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로권의 법적 성질. 근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것도 최근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근로권에서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로권에서 난해한 부분이지 일반 뭐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 약간 즉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새로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듯이 개념만 알면은 반 이상 공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자유권,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것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까지는 진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념 설명에 좀 충실하게 될 겁니다.